예상했던 대로 휴가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250mm 폭우 피해 최소화 이에 적극 행정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휴가에도 제대로 못 쉬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국짐 것들은 물폭탄 해구에 휴가를 갔다 라며 또 비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코에 걸면 코골이 아닙니까? 365일 휴가 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또 올랐습니다. 리얼미터 기준 취임 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긍정 63.3%, 부정 31.4%. 정당 지지도 또한 올랐습니다. 민주당 54.5%, 국힘 27.2%,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고 3대 특검 또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지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마녀사냥식 가짜뉴스 근절을 명한 거죠. 오늘 갑자기 나타난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라 취임 후 보름쯤이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가짜뉴스가 주저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검찰은 유튜버 가세연의 강용석과 김세희 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라는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렸죠. 그리고 그 소문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 온 모스탄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걸까요? 미국의 듣보잡 대사 모스탄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범죄로 소년원에 다녀왔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이런 허위주장,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녔죠. 자, 이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강용석과 김세희의 가세연 유튜브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실추된 국가적 이미지와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1년 6개월의 구형은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에게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안 되고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 배상이다 라며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죠.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게 정청래 당대표가 과거에서부터 발의했던 언론개혁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로 인해 명예를 훼손시킨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냥 손해배상이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의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하자는 거죠. 요즘의 언론은 텔레비전에서 유튜브로 옮겨왔습니다. 지상파 3사뿐만이 아니라 조중동도 유튜브로 뉴스를 전달하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토록 언론개혁을 외쳤던 신임 정청래 당대표의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명심과 당심이 하나 되는 좋은 출발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지난 당대표 토론회에서 악의적인 경우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으나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악의적인 건 물론이거니와 악의가 없는 고의뿐만이 아니라 이 가짜뉴스 유포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경중에 비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무튼 시작부터 명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좋은 출발이다. 특히 이 가짜뉴스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자주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언론사나 개인 유튜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말 그대로 정치는 하지 않고 상대를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를 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라고 했더니 부정선거 음모나 이재명 소년원 뭐 이런 거짓말을 들고 와서 공격해놓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문제죠. 더 문제는 이런 애들에게 또다시 표를 주는 국힘의 지지자들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짜뉴스는 어떠한 정치적 공작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언론사와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고 그러한 저질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묵인하는 이런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언론사와 유튜브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건 너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과 그들의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깨어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힘이 하는 걸 봐서는 스스로 깨어나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윤석열 측에서 정청래 보쌈 언급에 그만 나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징글징글한 작자죠. 이에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수영복을 벗고 그런 속옷 차림으로 들어눕고 특검이 가니까 다시 또 옷을 주워 입고 또 변호인 접견실에는 나가고 그러면서 본인은 혈관 협착증이다, 체온 조절 장애가 있다, 국민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이 자에 대해서는 그냥 공권력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조폭도목이 이런 짓 하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가만히 놔둡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접한 나라입니까?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행패 수준의, 조폭 수준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구치소 안에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자는 딱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집행하면 됩니다. 홍거방에 넣으면 됩니다. 왜 일반 국민은 이 정말 역사상 최악의 무더위 위에 그 수용자들은 5명 앉을 그 공간에 10명, 8명 앉을 때 14명 이렇게 홍거방에 밀집 수용돼 있는데 왜 이자는 독방을 줬는데도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 그러면 일반 수용자들처럼 홍거방에 넣으라 이거예요. 홍거방에 넣고, 둘째, 홍거방에서 두들겨 패고 이게 위험하다. 두들겨 패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교도관들이 잘 또 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빨가벗고 그 샤워실도 혼거 샤워실에 넣어서 일반 국민과 같이 생활하도록 하면은 스스로가 걸어놓습니다. 둘째, 이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행정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징벌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상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금치 조치, 징벌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견 제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서울구치소장은 또 법무부 장관 윤석열 피의자의 금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오늘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첫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권 여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1기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앉으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8.2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정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라.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 당정대가 하나 되어 회복과 성장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생 경제의 회복이 국민의 삶 속에 체감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익 외교, 평화 안보,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 관계가 복원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대 개혁과 당원 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 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의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의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의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원주권정당 특위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소라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원 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부여된 국민의 기대에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당원과 함께 당원 곁에서 늘 처음처럼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또다시 호남, 경상, 충북 지역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지며 아침 7시 기준 전국적으로 2,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정전, 땅꺼짐, 산사태 등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당에서 할 일은 당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폭우와 폭염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곁에서 국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